어둠이 내린 마을. 한 여자가 피투성이 사내를 끌고 간다. 그녀의 하얀 치마가 핏물에 물든다. 사내의 팔이 그녀의 어깨에 감긴다. 무게.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무게.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본다.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그러나 본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단 하나의 이야기로 들끓는다. 과부가 사내를 집에 들였다. 내 이름은 연화. 28배 과부가 된 여자. 남편이 죽은 뒤 나는 말을 잃었다. 아니, 말할 이유를 잃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잃었다. 촉감, 온기, 누군가의 숨소리,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느끼던 체온, 새벽에 등을 쓰다듬던 손길, 겨울밤 서로의 발을 녹이던 그 순간들,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내 침대는 너무 넓고 너무 차갑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묻지 않는다. 괜찮으냐고, 외롭지 않느냐고. 대신 이렇게 속삭인다. 과부는 조용해야 한다. 과부는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과부는 여자의 길을 멈춰야 한다. 그래서 나는 거울을 덮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옷은 헐렁하게 입고 화장은 지웠다. 나를 지웠다. 여자인 나를.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날 비가 내렸다. 장마철 끝자락.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지던 밤. 나는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끄, 끄.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를 봤다. 피. 온몸이 피로 물든 사내.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는 사내. 빗물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린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린다. 도망쳐야 했다. 비명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야 했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사내의 눈, 그 눈이 나를 봤다. 죽음을 각오한 눈, 그러나 구걸하지 않는 눈. 그리고 나는 느꼈다. 심장이 뛴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심장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를 끌었다. 집 안으로, 안방으로. 그의 팔이 내 어깨에 감긴다. 무겁다. 뜨겁다. 남자의 무게, 남자의 체온. 너무 오래 잊고 있던 감각. 피가 마루에 번졌다. 빗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젖은 천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벗겨낸다. 드러나는 몸,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그리고 상처투성이 몸, 칼에 베인 상처, 깊고 여러 개. 내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는다. 따뜻하다. 아직 살아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물을 데워 천을 적셨다. 그리고 그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가슴부터 어깨, 팔, 옆구리. 천이 그의 피부 위를 미끄러진다. 핏물이 천을 붉게 물들인다. 내 손이 떨린다. 얼마나 오래였을까. 이렇게 누군가의 몸을 만진 게 사내가 신음했다. 나는 손을 멈췄다. 그의 얼굴을 본다. 의식은 없지만 미간이 찌푸려져 있다. 아프구나. 나는 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다. 복부에 깊은 칼자국, 허벅지에 찢어진 상처, 천을 찢어 붕대를 만들었다. 상처를 감을 때마다 내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닿는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살아있는 피부. 심장이 자꾸 빨리 뛴다. 이건 뭐지? 두려움인가?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붕대를 묶으면서 손가락이 그의 가슴에 스쳤다. 쿵, 쿵, 심장 소리가 느껴진다. 나는 손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심장, 살아서 뛰는 심장,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박동.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새벽이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그의 가슴 위에 있었다. 서둘러 손을 뗐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연아. 하지만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3년 만에 혼자가 아니었다. 사내가 깨어난 건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젖은 천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열이 심했다. 감염이 된 것 같았다. 천을 그의 이마에 대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강하다. 죽을 것 같던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내의 눈이 떠졌다. 흐릿하지만 날카로운 눈. 누구? 목소리는 거칠었다. 숨소리는 뜨거웠다. 연아, 연아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이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다. 뜨겁다. 피부가 타는 것 같다. 여긴 어디? 제 집입니다. 당신이 쓰러져 있길래 사내의 눈이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과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흰 옷, 소복. 그가 내 옷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얼굴로 시선을 올렸다. 젊은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문다. 눈, 코, 입술. 오래도록 내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이 얼마만일까.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손, 놓아주시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내가 내려다봤다. 자신의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 천천히 손을 놓았다. 손목에 그의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다. 빨갛게. 나는 얼른 손을 거둬들였다. 미안, 사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놀라셨을 테니. 침묵. 그의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거칠고 뜨겁고 살아있는 숨소리. 왜 날 살렸소? 사내가 물었다. 왜? 나도 몰랐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다. 죽고 싶어 보이지 않아서요. 사내는 나를 봤다. 오래도록. 당신도. 그가 말했다. 죽고 싶어 보이지 않소. 나는 움찔했다. 무슨 말씀을. 눈을 보면 안다. 살아있지만 살고 싶지 않은 눈. 가슴이 철렁했다. 들켰다. 내가 가장 깊이 숨긴 것을. 내 이름은 도겸. 사내가 말했다. 사람을 죽인 놈이요. 도겸의 열은 사흘간 계속됐다.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밤낮으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갈아주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느꼈다. 그의 피부, 그의 온기, 그의 존재. 붕대를 갈아줄 때 내 손가락이 그의 복부를 스친다. 단단하게 잡힌 근육, 거친 숨소리. 아픈가요? 아니. 짧은 대답. 하지만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다. 아프구나. 나는 더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다. 손가락이 그의 옆구리를 따라 움직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이 차갑소. 도겸이 말했다. 죄송해요. 불편하신가요? 아니. 좋소. 네. 시원해서 좋다는 거요. 나는 손을 멈췄다. 그가 나를 본다. 나도 그를 본다. 시선이 마주친다. 계속하시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다시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다. 밤이었다. 도겸이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아니. 아니야. 몸을 뒤척이고 식은땀을 흘렸다.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하지만 그는 깨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큰 손, 거친 손, 칼자국이 있는 손. 괜찮아요.
나는 속삭였다.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천천히 그의 몸부림이 잦아들었다. 숨소리가 안정됐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따뜻했다. 얼마나 오래 손을 잡고 있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도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얼른 손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도겸이 내 손을 잡았다. 놓지 마시오. 그가 말했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도겸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건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벽에 기대 앉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아직 떨린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 아니,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먹지 않소? 도겸이 물었다. 저는 됐어요. 함께 먹지 그러시오. 과부가 남자와 함께 밥을 먹는 건 여기 우리 둘밖에 없소. 도겸이 말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망설이다가 작은 그릇에 밥을 덜었다.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 먹는 소리, 숨소리, 살아있는 소리들. 맛있소. 도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이요.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감옥 음식은 차갑고 딱딱하오. 이런 밥은 얼마만인지. 감옥에 반년 있었소. 탈옥했지만 나는 그를 봤다. 그 살인 누명 때문에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섬기던 양반이 죽었소. 독살. 그리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지. 억울하시겠어요. 억울? 그런 것도 이젠 무뎌졌소.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소. 진범을 찾아서 내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진범이 누군지 아세요? 알고 있소. 하지만 증거가 없소. 침묵. 그런데 도겸이 나를 봤다. 여기 당신과 있으니 그런 것도 있게 되오. 심장이 뛴다. 무슨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것, 복수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그가 나를 똑바로 봤다. 당신 옆에 있으면 잊힌다는 거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대신 다른 게 생각나오. 뭐가요? 그냥 여기 있고 싶다는 것.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도겸이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아! 나는 얼른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그의 팔이 내 어깨에 감긴다. 가깝다. 너무 가깝다. 그의 숨소리가 내 귀 옆에서 들린다. 뜨겁다. 미안하오. 그가 속삭였다. 아직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나는 그를 이불로 데려갔다. 천천히 눕혔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연아. 네, 고맙소. 진심으로. 그의 눈이 나를 본다. 따뜻한 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빼려는데 그가 놓아주지 않는다. 조금만 더. 그가 말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있어 주시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나는 따뜻하다. 처음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빨래를 하고 있었다. 도겸의 옷,
피로 얼룩진 후 물에 담가두었지만 핏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았다. 무엇을 하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도겸이 서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아직 쉬셔야 하는데. 답답해서 밖 공기가 마시고 싶었소. 그가 마당으로 나왔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돈다. 날씨가 좋소.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다시 빨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느껴진다. 그의 시선. 내 등을 보고 있다는 것을. 손놀림이 어색해진다. 도와드릴까? 도겸이 물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 옷인데 그가 다가왔다. 내 옆에 앉았다. 가깝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깝다. 정말 괜찮아요. 고집이 세시군. 그가 웃었다. 나는 빨래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자꾸 의식이 된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의 숨소리. 그의 체온. 연아. 네, 물어봐도 되겠소? 뭐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소? 손이 멈췄다. 왜 그걸 궁금해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빨래를 다시 시작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사랑했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좋아했어요. 편했고요. 하지만 사랑이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은? 네. 나는 그를 봤다. 도겸이 나를 똑바로 본다. 지금은 사랑이 뭔지 아시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무슨? 나는 그가 말했다. 알 것 같소.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내 볼에 닿는다. 따뜻하다. 도겸 씨, 도망가지 마시오. 그가 속삭였다. 나도, 당신도. 그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숨소리가 섞인다.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 안 돼요. 왜? 당신은 떠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과부예요. 이미 한 번 묻힌 여자예요. 도겸이 내 턱을 돌렸다. 강제로 나를 보게 했다. 당신은 살아있소. 그가 말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소. 느끼고 숨쉬고 심장이 뛰고 있소. 그의 손이 내 가슴에 닿는다. 옷 위로 왼쪽 가슴에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는 내 심장. 이것 봐. 살아있잖소. 나는 눈물이 났다. 그만해요. 왜 울고 있소? 무서워요. 뭐가? 당신이 떠날까 봐. 도겸이 나를 끌어안았다. 갑자기 강하게. 안 간다.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어디도 안 간다. 거짓말. 진짜다. 그의 팔이 나를 더 세게 감싼다. 당신 없인 이제 못 간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다. 그날 오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데 여자들이 수군거렸다. 연하 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던데 내 남편이 봤대. 마당에 남자가 서 있는 거. 과부가 정말 남자를 들인 거야? 말도 안 돼. 정절도 없는 년. 나는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다. 그들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 그 경멸하는 눈빛,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장이 길을 막아섰다. 연화야. 이장님, 소문이 사실이냐?
집에 남자가 있다는.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 과부 집에 남자를 들이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문이 났다. 벌써 마을 전체가 알고 있어. 이러다간 그가 나를 째려봤다. 너뿐 아니라 우리 마을까지 욕을 먹는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를 내보내라. 당장. 못합니다. 못 내보냅니다. 아직 다쳤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이장이 코웃음을 쳤다. 다쳤다고? 그게 내가 할 걱정이냐? 과부가 남자를 간호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지만 일주일 안에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회의에 넘기겠다. 알아들었느냐? 그는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도겸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얼굴을 보면 안다. 나는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울었소? 안 울었어요. 도겸이 다가왔다.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이 빨갛소. 계속 오후 548. 그냥 바람 때문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내보내래요. 도겸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야 하오. 싫어요. 연아, 당신 때문에 싫다고요. 나는 소리쳤다.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도겸이 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하오. 그가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구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품에서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쿵쾅쿵쾅. 내 것과 함께 뛴다. 함께 떠나지 않겠소? 도겸이 물었다. 뭐라고요? 여기를 떠나는 거요. 당신과 나 함께. 나는 그를 올려다 봤다. 어디로요? 어디든.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의 눈이 진지하다. 새로 시작하는 거요. 당신과 나.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시도해보고 싶소. 당신과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네, 함께 가요.